너무 무서워요. 쉿! 숨소리도 내지 마. 조금만 참자. 엄마, 오늘도 배급 안 나왔어요? 쉿,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다. 배고파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 겨울이면 두만강이 얼어붙고 봄이면 진달래가 피어나던 고향이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 가는 길에 보던 산과 들판, 그 풍경들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텃밭을 가꾸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옥수수죽을 나눠 먹던 시간들이 그나마 평화로웠습니다. 배급소 앞에는 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쌀 한 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옥수수 한 포대가 북한 돈으로 5,000원을 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머니는 온종일 김치를 담그고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아침 사상 교육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체제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연탄 한 장 구하려면 며칠을 줄을 서야 했습니다. 나무를 구하러 산에 올라가면 이미 베어갈 나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날에도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교실에서 떨며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불평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장마당에서 남한 드라마 이야기를 속삭이던 날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봄이 오려던 3월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정치 집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의심을 받는 일이었으니까요. 광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아저씨가 죄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나만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본 광경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으면 의심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할머니 세대가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나만 영상을 봤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죄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후 직장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탈북을 시도하다 잡혔다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온 가족이 연좌제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늙은 부모까지 말입니다. 늙은 부모님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알 구하기도 어려운 이곳에서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을까?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던 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던 말, 남조선은 지옥이라던 말,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인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긴 지 석 달째였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배고픔이 가장 먼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풀뿌리를 캐서 죽을 끓였습니다. 그것조차 귀한 식사였습니다. 아이가 병이 났습니다.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약 하나를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장마당을 뒤졌지만 우리에게는 약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아이의 축 늘어진 몸을 안고 있으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추위였습니다. 난방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이불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밤새 이를 떨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보이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남한 방송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라디오를 뜯어보고 숨겨둔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공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끌려갔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쌀을 팔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며칠 후 돌아왔지만 말을 잃은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눈빛에서 무언가 죽어버린 것이 보였습니다.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민반장이 수시로 집에 들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일일이 감시당했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옥수수 몇 알을 몰래 문 앞에 놓아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작은 연대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아이들을 이렇게 죽일 수는 없다고, 절망 끝에서 하나의 결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계기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배급소에서 기다리다 쓰러진 할머니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이곳에 있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탈북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죽음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연자제로 부모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동냥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브로커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지, 아버지의 시계, 집에 있던 그릇들까지.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루트를 파악했습니다. 국경 근처까지 가는 방법, 강을 건너는 시간, 중국 땅에 도착해서 갈 곳까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실수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부모님 묘소에 갔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기 위해 떠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마당의 우물, 담장의 금강곳, 방문의 낡은 손잡이까지 모든 것이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를 풍경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소리 내면 안 돼.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고향이 보였습니다. 이별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국경 마을까지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차를 타면 검문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겨울이라 강물은 얕았지만 얼음이 얼었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였지만 하늘과 땅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입니다. 서두르세요. 숨을 죽이고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뼈까지 시린 추위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몸을 낮췄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려는 것을 조용히 막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 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조상님들께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눈물이 얼어붙은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일어나 이동했습니다. 강 한가운데를 지나 저편 2개 올라섰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고향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걸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 집의 다락방을 빌렸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송환되면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음식을 주시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농사일도 했습니다. 험한 노동이었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문제였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단속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안이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렇게 숨어 다니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잡혀가는 꿈, 아이들과 헤어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안도감도 잠시, 다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중국 생활 1년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그곳만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신분증 없이는 병원도 갈 수 없었고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루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한국 공간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태국이나 라오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정은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버스로, 기차로, 때로는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주가 걸렸습니다. 돈이 떨어져 갈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야 했습니다. 되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발각될까 두려웠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관리에게 건넸습니다. 어느 국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류를 의심하는 관리가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온 한국인 활동가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끝에 겨우 통과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탈북자임을 확인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숙소를 마련해주고 절차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행 티켓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탑승구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인가? 진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희망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넓은 공간,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담당 직원분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 한마디에 억눌렸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만의 생활 방식, 문화, 법률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사투리를 고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제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건이 넘쳐나는 걸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고향 소식을 찾다가 울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양념이 달랐고 조리 방법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이니까 결국은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김치를 먹으며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경력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소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꿈꿀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에는 북에 둔 가족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그들은 어떻게 지낼까? 살아계실까?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가고 싶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들판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받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아이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여정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